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마. 자, 이번 강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 할, 보통 명사적 용법일 때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뭐뭐 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사적 용법,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고, 뭐 결과도 있고, 감정의 원인도 있고, 뭐 이유나 판단의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이 있죠. 자, 어찌되었든 투부정사라는 건 원래는 동사인 동사의 의미에 문법이라는 to를 가미해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활용해서 쓰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는 앞에 독특하게도 의문사라는 게 동반해서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부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즉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게 되면 정말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그 투부정사는 명사만 하게 됩니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자, 밑에 해석을 먼저,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결론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미 문법적, 품사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주어를 하고 목적어를 하고 보어를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라는 이 결론적인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라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이고, 명사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만 등장을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아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단, 자,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y는 이 구문에 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애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y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what,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의문사고,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 라는 뜻의 의문사고, 그 다음 who, 누가, whom, 누구를 에 해당하죠. 그 다음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 which,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어느 것, 둘 중에 어떤 선택권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로 쓰이고, how는 보통 방법을 나타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했을 때,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can you tell me, 자, you가 당연히 주어고 tell이 동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 me가 목적어인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사형식 동사가 요구하고 있는 뭐의 역할? 직접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가 합니까? 명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tell me, 관전 목적어, 그 다음에 when to press the butt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죠. 나에게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he told me. 자, 그는 말했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를? What to go during the vacation. 자, 오타 났어요. go가 아니라 do가 되겠죠. What to do. 그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라는 역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있죠. 그죠? 자, 그 다음 he didn't know. 아니,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해당하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라는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걔는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 혹은 문장의 보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Y라는 의문사 다음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 문장 전환, 자, 얘를 얘로 고쳐라, 얘를 얘로 고쳐라 라는 문장 전환의 시험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 보통 슈드도 쓸 수 있고 캔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슈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의미가 같으니까 왔다 갔다 바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양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명사인데 모양이 부인 거고 얘는 명사인데 이 안에 뭐하고 뭐를 품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품고 있죠. 그죠? 주어하고 동사를 품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구를 명사절로,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꿨을 수 있는 문장 치환의 연습, 전환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이라도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똑같이 얘도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완전히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둘 다 명사인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 안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지를 서로 구분해 줄 수가 없어요. 명사이긴 하지만 모양이 구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traffic lights tell us. 자, 신호등이 말한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뭘 말해주냐? When to cross the street. 자,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밑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완전 목적어인 상황에서 지금 when we should, 자, 공식 외워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when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면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where I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똑같이 지금 문장을 전환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왼쪽 페이지에 얘를 얘로 전환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 자,
자,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래요.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약간 모양이 원칙적으로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명사가 낑겨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얘가 형용사래요. 의문사가 여기 있는 이 의문사가 형용사래요. 자,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즉, 얘가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which road, 어떠한 길을 내가 to take,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which는 road를 꾸며주잖아요. 어떤 길, 어느 길, 이렇게 얘가 형용사의 역할, 의문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 앞에 있는 which가 분리가 되면 의미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이런 의문 형용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which와 그 다음 what이 있어요. 선생님, what도 의문 형용사 앞에서 의문 대명 앞에서 있었지만, 앞에서 여기 what이 있었지만 이때는 뒤에 명사가 없었잖아요. what은 의문사이자 명사도 하지만 형용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what color do you like 했을 때 어떤 색깔 좋아해요? 그때 what color. 그래서 what이 컬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what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can decide what color to take. 어떤 색깔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what이 의문사인데 형용사가 돼서 뒤에는 컬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for grammar. 이번 강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라는 파트가 이제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 중에 대표적인 애가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다 보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를 만나요. 영어에서 관계, 예를 들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식으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를 만나면 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줘야 되냐? 아,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요. 다시 관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접속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전 접속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접속사의 기능이 뭐냐를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본드 같은 거죠. 붙여줘요. 그러면 자, 앞으로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 세모 표시를 하면 얘가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가 사이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앞, 뒤로 얘네들을 서로 이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접속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 이어 붙여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이어 붙여주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절,
과 절을 이어 붙여준다. 선생님, 저는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자, 어떤 언어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가 있어요. 자,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가 단어고, 그 다음 그 다음 절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쓰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건데, 접속사는 그 중에서 이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어는 알겠는데 구가 뭐고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얘네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2개 이상이면 돼요. 2개 이상이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고 절은 어떻게 다르냐? 구는 단어가 2개 이상이지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반면에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을 해줘야 돼요. 즉, 구 안에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에 절 안에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게 절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접속사라는 애는, 자,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러한 의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안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때 걔를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최종 결론, 접속사는 이렇게 절의 덩어리, 그리고 절의 덩어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접속사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영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성립하는 애는 다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수학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걔는 접속사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대명사가 남죠. 즉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수학적 공식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죠? 관계 부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수학 공식을 써보면 당연히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뭐를 합쳐놓은 거다? 부사를 합쳐놓은 게 관계부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네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써야 되는지를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앞의 명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자 플러스 뭐의 기능을 한다?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거는 옆에서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앞의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 선행사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지구상의 모든 선행사는 다 품사가 명사예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근데 그 관계대명사,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관계부사는 왜 있는 애냐? 그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수식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또 밑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그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자리에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생략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둘 다를 통칭해서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자, 지금 우리는 오늘 주격만 배워서 사람에 해당할 때는 who, 사물에 해당할 때는 which, 그 다음에 사람 사물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that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다 있으셔야 돼요. 주격만 있으면 안 되고 옆에 소유격, 목적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대신하므로 주격, 목적격이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며 that은 사람, 사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표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내에 주어 역할을 하며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요거는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자, 여기에 주어 있고요. 여기에 동사 있죠. 여기에도 주어가 있고 여기에도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합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문장의 특징은 뭐냐? 앞문장의 얘와 뒷문장의 he가, the man과 he가 같은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관계사를 활용해서 어떤 문장을 합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그런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앞문장의 누구와 뒷문장의 누구가 공통분모이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공통분모를 표시하기. 공통분모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결국 같은 사람인 공통분모를 표시한 다음에는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 이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선행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선행사인 the man이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에 쓰인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이 he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소유격 자리에 있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방금 한 예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자, 관계 대명사로 바뀔 두 번째 공통분모가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 소유격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됐나요? 반드시 이 1, 2단계를 걸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라는 걸 안 합니다. 실수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선행사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첫 문장에서 선행사가 맨 앞에 있었죠. 그러면 선행사까지만 쓰는 거예요. 선행사까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쓴다. 그래서 더 맨까지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두 번째 공통분모였던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그 뒤로 두 번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교재 오타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오타를 좀 바꿔주세요. 자, 일단 이거를 고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 who 혹은 that is very friendly.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 lives next door 로 바꿔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틀렸어요. 오타난 겁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쓰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맨까지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인 he를 관계 대명사로 바꿉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자리인 이 he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인지. 자,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he는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표, 사람이면서 주어 자리네. 그러니까 who를 써도 되는구나.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는, 근데 또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that을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계대명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머릿속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관계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he를 관계대명사, 내가 선택한 관계대명사인 who, that으로 바꿔 써주고, 그 다음 he 뒤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is very friendly.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아까 선행사까지만 쓰고 남아있는 문장이 있죠. 그 남아있는 문장을 맨 뒤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주시고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을 완벽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통분모가 맨 끝에 있어요. back과 it이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를 표시했어요. 2단계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인 back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쓰고, 그 다음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해보세요. 너 사물이구나 라고 결정이라는 걸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공통분모인 it은 뭐가 된다 라고 써놓고 관계대명사가 될 거야 라고 써놓고, 자, it이 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죠. 너 주어를 하는구나 해서 이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 표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너는 사물이면서 주격이니까 which, 그 다음 that도 가능해 라고 일단 관계대명사를 결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정리를 해보면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자,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Sally wanted to buy your bag. 선행사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똑같이 선행사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선행사 썼죠? 그 다음 자리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고 그 관계대명사 뒤에 있었던 애를 똑같이 써줘요. 이렇게 똑같이 써줘요. 자, 그래놓고 뒤에 더 쓸 게 없죠. 왜냐면 얘는 선행사가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침표를 찍으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고 얘에 걸리는 동사가 lives라는 동사죠. 그죠?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he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he라는 주어까지 하고 있고 그 주어에 대한 동사인 is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접속사 하나와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접속사이자 이 was에 대한 뭐까지를 하고 있어요? 주어까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앞에 셀리가 주어였고 원히드가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에 주어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 대명사절은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자,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 명사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였다?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는 애였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이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선행사인 the 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the man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부터 그 관계대명사의 끝까지가 수식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 가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매우 친절한 그 남자입니다. 매우 친절한 그 남자는 살고 있어요. 어디에? 옆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셀리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 원이드가 동사입니다. 셀리는 원했어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봤더니 가방 사는 것을 원한대요. 자, 근데 그 뒤로 선행사인 a bag 뒤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백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명사인 백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로 수식어인 형용사가 뒤에 붙어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셀리는 원합니다. 가방 사기를. 근데 어떤 가방이냐면 was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가방.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누구와?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 다음에 동사인 is가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기다 is를 써야 되냐? 왜 are를 쓰면 안 되냐? 얘는 얘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같아서 he를 얘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the man을 보고서 너 단수네? 아, 그러니까 나 단수 동사 is 써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복수인 are를 잘못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도 보세요. 얘 이꼴 얘죠. 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백을 보니까 어가 붙었잖아요. 너 단수네? 그러니까 이 단수 주어인 뒤에 동사는 was가 돼야지 얘를 were로 잘못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관계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접속사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때는 반드시 단계를 걸쳐준다. 첫 번째 단계,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공통분모에 표시한다. 앞문장의 공통분모는 선행사로 바꾸고 선행사가 되고, 뒷문장의 공통분모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의 자리인지를 구분해서 자, 관계대명사 표를 활용해서 관계대명사를 결정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일단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여기 쓰다 말았네요. 자, 관계 대명사 저를 그대로 쓴다. 그 다음 마지막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자 여기서 얘가 남아 있었죠. 그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맨 뒤로 이어 붙인다. 자, 요 세 개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실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제발 시험 끝나고 와서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로 하나의 문장이 된 이 관계대명사 절이 문장 내에서 뭐의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를 단수동사를 쓸지 복수동사를 쓸지에 결정을 하는 수일치는 반드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결정한다. The man is, a bag was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전 본문학습. 이번 강의는 중2 지학 민의 레슨 2 A Better Shape Than Sorry입니다. 자, 일단 이거 전체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냥 뭐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미리 준비하자 이런 뜻입니다. The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 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자주 쓰는 고사성어로 유비무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유비무환이랑 유사한 표현이고 이거에 관련된 영어 속담 하나를 뭐 써드리면 teach in time. 자, in time이라는 건 알맞은 시간을 얘기해요. stitch는 바느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땀에 stitch니까 한 번의 바느질, 적절한 때 한 번의 바느질이 saves 9. 자, 9 스티치가 되겠죠. 그래서 9땀의 바느질을 절약해 줄 수 있다. 즉 적절할 때 뭔가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됐죠? 자, 본문의 제목은 Prepare for the Shake입니다. 여기서 이제 shake는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earthquake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그 지진에 대비하는 것.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자, 이과의 준용 문법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문장 분석해 볼게요. 자, do you know? 자, 당신 압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알아요? 돼 있죠. 자, 그러면 뭘 알아요? 목적어 자리에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알아요? 라고 여기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죠. 자,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건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죠? 자,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앞에 본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투부정사에 의문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what
to도를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what, 그 다음에 주어 you,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do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면 명사의 역할을 한다. 자,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서 쓰인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당신 알아요? 이 네모칸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할지를 압니까? 목적어로 해석이 되죠. 자, 같은 표현으로 what you should do. 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접속사 when이 떴고요. when an earthquake, 그 다음에 strikes 하고 동사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when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지진이 뭐 했을 때? strikes, 발생했을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strikes는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occurs로 바꿔서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strike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strike를 이제 첫 번째 뜻인 자, 뭐뭇을 때리다, 치다 이 뜻 하나만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보통 안 좋은 뭐 재난 같은 거, 안 좋은 사건 같은 거, 재난 등이 덮치다, 즉 발생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는 이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이제 갑작스럽게 생각,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어떤 생각이 확 스치는 그런 뭐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표현도 스트라이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파업하다라는 표현도 스트라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를 때리다라고만 알고 있을 때는 거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휘를 확장해 주십시오. 알겠죠? 시험이랑 상관없이.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면 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니? 그랬더니 여기서 갑자기 명령문으로 take this quiz. 자, 이 퀴즈를 take 해라. 한번 가져가 봐라. 즉 풀어봐라. and 그리고 think 생각해 봐라. 자, about 들이리 관해서 생각해 봐라. 이것에 관해서. 자,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명사가 목적어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역시 또 이거의 주력 문법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 about이 요구하는 명사의 역할. 자, 의문사 앞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그 다음에 자, 뭐 꼭 should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can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can be safe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자, 언제요? During this kind of natural disaster. 자, during은 뭐뭐 동안에 라는 표현이죠. 그죠? 이런 종류의 자연 재난의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또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뭐뭐 동안에 라는 표현에 어도 있고 during이라는 전치사도 있죠. 뭐뭐 동안에
자, 듀어링은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듀어링은 그 뒤에 그냥 어떠한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명사, 기간 표현이 나와주면 돼요. 근데 for는 듀어링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기간이 지속되는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숫자로 표현이 되는 기간이 for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this kind of natural disaster 안에서 우리가 이 기간의 지속 시간, 숫자 표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for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take this quiz. 자, 이 퀴즈를 풀어봐라에 4가지 퀴즈가 있어요. 자, 이 퀴즈의 OX 정답이 바로 2단락, 3단락에 이어지면서 이 퀴즈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뒤로 이어집니다. 자, 퀴즈를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When things start. 자, 뭔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니까 띵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겠죠.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했어. 뭐 하기 시작해요? To shake.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얘가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죠. 참고로 shake는 뒤에 목적어에 to 부정사를 쓰던, 동명사를 쓰던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to 부정사도 목적어의 역할을 한 명사적 용법이고, 한국말로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흔들리는 것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면접 여기까지고. 자, 그러면 뭐 해라? run 명령문이네요. outside 바깥으로 달려나가라. 빠르게 달려나가라. 있습니다. 자, 이 퀴즈의 정답은 사실은 다음 단락을 읽으면 나오는데, 미리 저는 이제 읽어보고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의 정답은 X래요. 무턱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안 된대요.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run은 지금 뜬금없이 동사원형이 먼저 왔던 명령문이죠. 명령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명령문으로 stay away, stay away. 자, 저 멀리 머물러 있어라. 창문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자, 요거는 맞는 정답이래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죠? 그죠? 역시 명령문이고. 다음 stay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stay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휘를 확장해 두시면 좋은데, stay가 일형식일 때는 우리가 지금 지문에 쓰인 머무르다 라는 뜻이고, 다음 이형식일 때는 어떠한 상태로 지속되다 혹은 유지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stay는 일형식과 이형식만 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목적어를 뒤에 쓸 수 없는 자동사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퀴즈는 use 역시 명령문 사용해라. 계단을. 자, 계단을 왜 사용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to get out of the building의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대표적인 애가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계단을 사용하세요 라는 명령문이 나와 있고, 그 이유, 목적은 get out of the building. 그래서 빌딩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선 계단을 사용하세요. 자, 요거의 정답은 어떨 것 같아요? 계단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해라. 자, 요것도 맞는 방법이래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활용해서 나가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When you're outside. 자, 네가 밖에 있을 때 라는 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동사는 hold on to 여기까지를 하나의 패턴으로 수거로 알아주십시오. 자, hold on to는 뭐뭇에 매달리다,
뭐뭇에 의지하다. 꼭 붙잡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둥이나 어떤 나무에 꼭 매달려 있어야 한다.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자, 이 퀴즈의 정답은 X래요. 나중에 본문에서 또 이거에 대한 정답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how did you do on the quiz? 자, 동사가 여기 이렇게 있죠.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신은 이 퀴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퀴즈 잘 푸셨나요? 정도의 의미겠죠. Can you survive? 역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자, 당신 살아남으셨나요? 지진에서요? 어떻게요? safely, 안전하게 살아남으셨나요? 라고 해서 이 safely가 지금 부사가 돼서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안전하게 살아남았는지 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역할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우리 이번 기회에 survive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rvive. 자, survive 하면 자, 일단 뭐뭐로부터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진으로부터 살아남으셨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urvive에 어떤 뜻도 있냐면 뭐뭐보다 오래 살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survived her by 10 years 이렇게 쓰면 자, 그녀는 그녀로부터 생존했다가 아니라 그는 그녀보다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더? 10년 차이로 더 오래 살았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survive가 우리가 생존하다, 살아남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다, 오래 살다 라는 뜻도 있다 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here are로 시작하는 자 이렇게 동사 다음에 주어의 무슨 구문 지금 도치 구문이 일어나고 있죠. 자, 도치는 무슨 문의 어순이었죠?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여기에 here라는 무슨 부사, 유도 부사로 문장이 되거나 here라는 유도 부사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의 도치가 일어나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몇몇의 안전 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팁 끝에 s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썸이 있기 때문이죠. 썸이 셀 수 있는 걸 가리킬 때는 복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팁,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팁이라는 단어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자, 팁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팁, 즉 봉사료 서빙을 받았을 때 약간의 돈을 주는 그 봉사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떤 물건의 이제 끝부분 이제 뾰족한 부분 끝부분을 이제 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독해 지문에서 보게 되는 이 세 번째 뜻을 제일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 정보 이런 뜻으로 독해 지문에선 많이 보이게 되죠. 우리 지문에서도 이 팁이 세 번째 뜻으로 쓰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과의 주력 문법인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인 안전 조언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인 이유는 그 뒤에 can be라는 동사가 보이지만 뭐가 보이지 않아요? 주어가 보이지 않죠. 그 주어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관계대명사를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일전에 앞에 있었던 이제 문법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이 which는 당연히 뭐로도 바꿨을 수 있어요? that으로도 전환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끌게 되는 이 안에 이제 주어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접주동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의 역할이 뭐였어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뭐의 기능을 하죠? 형용사절의 기능을 하죠. 형용사절의 기능. 자, 그러면 조언은 조언인데 can be 될 수 있는 조언이겠죠. 뭐가 될 수 있어요?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는 helpful 유용한이죠. 자, 어느 상황에서 이는 earthquake 자 지진의 상황에서 지진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몇 안전 조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let's check them one by one and learn what to do 되겠습니다. 자, let이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let이라는 무슨 동사 나왔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5형식 구조죠. 그 다음 이 어퍼스트로피 s는 us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이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가 to 부동사를 쓰면 안 되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서 let's 동사 원형이 되는 이유가 그 이유죠.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them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them이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some safety tips가 되겠죠. tips가 되겠죠. some safety tips가 되겠죠. 복수니까 them으로 받았겠죠. 이거를 is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 one by one은 수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겠죠. 차근차근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뭐 해봅시다? learn 배워봅시다. 자, 이 배워봅시다 자리에 what to do 또 이가의 준용문법 to 부정사의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자, 얘가 왜 명사적 용법인지 생각해 볼게요. 앞에 learn이라는 동사 표현이 있죠. 배웁니다. 이것을 배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런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해봅시다. 자, let'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let us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어를 위로 해보면 what we should do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런은 정체가 뭘까요? 여기 있는 이 런의 정체가 뭘까요? 자, 앞문장을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면 let's check them one by one and 라고 병렬 구조를 이끄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이 and하고 앞에서 공통분모로 걸려주는 애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let's check and let's learn이 되는 거겠죠. 그죠? 즉, 지금 이 체크 목적격 보호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 learn이라는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두 개가 누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 and에 의해서 연결되는 1번과 2번이 and로 연결되고 있는 병렬 구조라는 거죠. 얘하고 얘가 지금 and 때문에 병렬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첫 번째 조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조언이 뭐냐?
Don't run outside. 자,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아라. 앞에서 퀴즈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Don't run에서 명령문. 근데 어떤 명령문이에요? 하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문이 나와 있죠. 부정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자,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아라. 뭐 할 때? When things are shaking. 자, 이 things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치죠. 어떤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흔들리고 있는 중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항상 ing가 나오면 정체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중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진행의 의미의 현재 분사겠고, 그러면 얘 동사의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죠. 됐나요? 자,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라라는 첫 번째 조언을 했고요. 그 다음은 find, 찾아라 라는 역시 또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찾으래요. 혹은 뭘 찾으래요? 데스크를 찾으래요. 테이블이나 데스크를 찾고요. and 그리고 얘하고 얘 병렬되고 있는 거 뭐예요? take cover 하세요 라고 명령문 두 개가 and 때문에 또 뭐가 되고 있어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take cover가 무슨 뜻이냐면 숨다라는 뜻이에요. 숨다 혹은 뭐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숨으세요 혹은 피하세요. 자, 어디 아래? under it, 그것 아래. 이때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 a table or a desk를 가리켜요. 선생님 그럼 두 개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뭐로 연결돼 있어요? or로 연결돼 있죠. A 또는 B, 즉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 얘를 단수로 받아줘야지 얘를 복수의 댐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즉 테이블이나 네가 숨은 그 데스크 밑에 숨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You can hold on to. 자, hold on to라는 표현 또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한 번 했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외우세요. 자, 동사로 나와 있고 어디에 매달리다, 어디를 붙잡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리들을 붙잡으세요. 이때 더를 붙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이 테이블이나 책상의 다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를 붙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왜 붙잡으라고 얘기한 거냐?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이네요. 그죠? 그 다음, 자,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 주어가 you고, 보호하는 거고, 대상이 너 자신이죠. 네가 다른 너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셀프라는 제기대명사가 붙어 있죠. 얘를 그냥 you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약간 정신병자, 유체이탈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또 다른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also 또한 이라는 부사가 먼저 나와 있고요. 뭔가 첨가하는 그러한 연결어이죠. 부사죠. 또한 그 다음에 stay aware. 자,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멀어지세요 라고 혹시 또 명령을 하고 있죠. 자, 뭐로부터 멀어지냐? From windows. 창문으로부터 멀어지세요 라는 두 번째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조언,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안에서 테이블이나 뭐 책상 아래 숨어라. 두 번째, 창문에서는 멀어지세요. 왜냐하면요, 그것들은요, windows가 되니까 they가 되겠죠. can break, 부서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언제요? during an earthquake. 자, 지진 동안에요. 자, 이번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during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표현만 나와 있지, 기간의 지속 시간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and hurt you, 너를
해친다, 너를 아프게 한다, 너를 다치게 한다 라는 동사 표현이 뜬금없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걸어줘야 되는 이 and에 의해서 can break and can hur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가 되고 있다? 병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렬 구조가 자 은근히 어렵습니다. and, but, or 뒤에 나오는 얘를 항상 앞에서 누구랑 연동시켜서 읽어야 될까, 파악해야 될까를 항상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지금서부터 습관적으로 이 병렬구조를 묶어주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자, 또 어떤 조언이 나올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you can go outside. 자, 당신은 나갈 수 있어요. 나가도 좋습니다. 이때 이 can은 뭐 허락 정도의 느낌이죠. 자, 나갈 수 있어요. 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뭐 할 때? when the shaking. 자, 흔들림이 뭐 할 때? stopped. 멈췄을 때, 왼절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를 will stop 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 멈춘 게 아닌데 앞으로 멈췄을 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정규 수업 문법 시간에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시조부라는 그런 이제 줄임말이 있죠. 문법 줄임말. 시조부가 뭐죠? 시간이나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에서는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줘야 된다. 대체해줘야 된다. 자, 이 문법을 이러한 문법들을 맞추려면 일단 내가 만난 절이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품사를 의식할 수 있는 문장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 당연히 접속사에 대한 지식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의 뭐 접속사냐 조건의 접속사냐. 자, 만약에 지금 본인이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선글라스 TV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접속사 개념을 한번 개념 정립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기초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you can go outside 하고 여기다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자리예요. 즉 when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되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수식해주는 표현이 무엇이냐? 자, 나가도 좋은데 언제 나가도 좋은지를 꾸며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동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건 당연히 품사가 누구예요? 부사죠. 자, 근데 얘의 모양을 보시면 지금 이 안에 when이라는 접속사도 있고 shake라는 주어도 있고 stop라는 동사도 있죠. 그러면 그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근데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의 시간의 접속사이기도 하죠. 그러면 딱 여기에 걸리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이 말은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그걸 대신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will stop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To get out of buildings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대문자로 to 부정사가 문 뒤에 나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가 어떠한 용법으로 쓰여 있는지,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를 아직 저쪽으로 가기 전서부터 미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미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컴마로 분리되어 있죠. 컴마로 분리되어 있어서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문장 맨 앞에서 꾸며주는 요 자리에서 투부정사를 만나게 되면 결국 판단은 여기까지 와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용법을 막 결정해 놓고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직독직계 수업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겠는데, 자, 어찌되었던 지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기 위해서죠. 건물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라는 꾸며주는 말이 먼저 나왔고,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인 don't use라는 명령문, 역시 이번에도 부정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해라가 아니라 사용하지 마세요. 뭐를요?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마세요. 즉 건물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에요, take 하십시오. 계단을 취하십시오. 그러면은 계단을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t's much safer. 자,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 쓴다라면 얘는 taking the stairs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나 기본 문법인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much가 나와 있죠. 비교급 강조어로. 그래서 이럴 때 비교급 앞에 있는 비교급 강조어 much는 많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죠. 훨씬 안전해요. 훨씬이라고 읽어야 되죠. 자,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급 강조어 뭐가 있어요? much도 있고, even도 있고, still도 있고, far도 있고, a lot도 있죠. 자, 참고로 very는 원급을 수식하는 데만 가능하지, 절대 very를 비교급과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once you are outside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문법이 숨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once 하면 여러분들이 부사로 뭐 옛날에 혹은 뭐 한 번이라는 뭐 횟수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적 표현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구조를 잘 보시면 once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 you가 주어고 are이 동사로 이렇게 접주동의 절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 find. 자, 얘는 안 써도 되는 말이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명령문으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once 절은, 자,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지워도 상관없는 자리 문장 맨 앞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의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하나 아셨으면 하는 게, once 다음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once는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된다. 했을 때 이 once의 뜻은 일단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하자마자로 해석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셔도, 대부분 일단 뭐뭐 하면 이라고 읽어주시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통해요. 그러면 once you are, 자, 얘는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을 이끌 때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일단 네가 밖에 있다면, 한마디로 밖에 나갔다면 정도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명령문으로 찾으세요. 뭘 찾으래요? An empty space. 자, 빈 공간
을 찾으세요. 목적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력 문법인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 동사가 보이고 주어가 안 보이는 상황. 즉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다라는 게 딱 보여야 되고, 아, 얘가 문법적으로 판단되는 순간, 아, 나 방금 읽은 empty space를 꾸며주게 해석하겠어 라는 결정이 0.001초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문법을 배운 이유예요. 문법을 배우고 그걸 문장에 적용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찾으세요, 빈 공간을. 근데 어떤 공간이냐? That is far,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죠. 어디로부터? From building, 빌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빈 공간을 찾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됐나요? 자, 문법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that은 그러면 앞에 empty space가 사물을 나타내니까 which로 바꿔서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에 is라는 단수 동사가 쓰인 이유는 뭘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해야 되죠? 선행사인 empty space에 수일치를 해야 되죠. 즉, 얘가 지금 단수로 나와 있죠. spaces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is도 무슨 동사를 써야 되니까? 단수 동사를 써야 되니까 is로 나와 있는 거겠죠. 그 말은 시험에 이 is를 r로 바꿔놨으면 틀렸다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far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건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비어있는 장소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 문장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인다. 아, 그러면 일단 뭐뭐 화면으로 읽어야 된다. 네가 바깥에 일단 있다면 찾아라 빈 공간을. 자, 어떤 빈 공간이냐?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로부터. 됐나요? 그 다음 there may be people. 자, 아마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도 또 뜬금없이 주어 동사의 의문문의 어순인 도치 구문이 나와 있고, 이 도치를 이루게 만든 범인이 누구냐? 이 there라는 유도 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앞에서도 here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there may be people. 아마도 may be니까 아마도 있다. 뭐가? 사람들이 있다. 자, 이번에도 또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 뒤로 동사가 보이고 주어가 없어 보이는 모양. 아, 얘를 판단했을 때 그래, 너 또 나왔구나. 내가 꾸며줄게. 자, 사람은 사람인데 원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원해요? To hold on to.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자, 뭘 붙잡고 있기를 원해요? 자, uphold. 기둥이나 혹은 tree.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후 절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또다시 앞에 문법과 똑같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자, 선행사가 people인 사람 who를 대신할 수 있는 that으로 바꿨어도 같은 의미가 되죠. 그 다음, 자, 아까와 똑같이 또 주관대 뒤에 있는 이 동사의 수일치를 한번 봅시다. 자, want 끝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s가 보이지 않죠. 왜냐면 선행사가 people이 뭐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복수 명사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복수 동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want 끝에 s가 있는 얘는 틀리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want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자리 뒤로 나와 있는 이 to 부정사는 hold onto는 앞에서 했었죠. 이거 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이 want에 대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적어는 그러니까 명사겠죠. 명사적 용법. 그죠? 한국말로 그러면 띠리리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즉 붙잡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but 하지만 think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That's a bad idea. 그건 참 나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대시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붙잡는 거겠죠. 이것을 붙잡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요, 그것은 can fall on you. 그것이 너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it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자, 뭐가 넘어지는 걸까요? 뭐가 넘어지는 거? 뭐가 a fall or a tree가 되겠죠. 즉, 기둥이나 또는 나무가 넘어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A or B 둘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 단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얘를 A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because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죠? 자, 이 접속사와 바꿨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as라는 접속사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고 또 since라는 접속사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아까 말로 잠깐 언급을 하고 갔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를 영어로 쓰시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형광펜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것이 나쁜 생각이다 라는 거겠죠. 그죠?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onclusion 단락이에요. earthquakes. 자, 지진이라는 것은요, can strike.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occur랑 의미가 같다고 그랬죠. anytime.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day는 여기에 s가 붙어있는 earthquakes가 되겠죠. 그죠? 걔네들은요, can be scary. 자, 겁이 나는, 겁을 주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얘가 형용사가 되고, 얘가 명사가 되죠. 그죠? 겁을 주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요?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요. 됐나요? So, 그러니까요, learn. 배우세요. 명령문. 자, 무엇을에 해당하는 표현이 역시 또 이가의 준형문법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배우세요 이것을. 자, 목적어를 했으니까 게다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자, 지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배우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또 바꿔보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자, 요거는 명령문을 내린 거니까 글을 읽는 우리한테 한 얘기겠죠. How you. 그죠? 그 다음, 자, 문맥상 should를 써도 되고 can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해야 하는지를 혹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뭐 should를 써도 되고, 저는 아까는 can이 더 어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can을 써드렸는데 둘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can be saf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you can avoid.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뭐를요? injuries. 부상을요. and 그리고 당신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되고 있는 거 보여요? 병렬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누굴 보호해요? 또 다른 너예요? 아니죠.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 follow 따라가 보세요 라고 또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따르세요. 이러한 팁스 조언들을요. 그리고 또 and 때문에 또 역시 명령문이 뭐 되고 있다? and로 follow 다음 and be가 뭐 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be safe. 안전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자, 이과 지학 미인 레슨 2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